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물갈이론 속에 울산의 다선 의원들인 정가윤, 강길부 두 의원의 행보를 살펴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심각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했고 현대중공업은 업체 두 곳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12개 사업 가운데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 두 곳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은 국비 분담 비율이 절반에 그쳐 불이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울산에서도 각 정당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자는 물갈이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 같은 21대 총선에서 정가윤, 강길부 두 다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2002년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 중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 18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기까지 동구에서 5선을 한 정몽준 전 의원과 함께 울산 최다선 의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 기록을 6선으로 늘리겠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울산의 재도약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울산의 당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큰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6선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의 다선 의원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올 물갈이론의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일부 여론도 부담입니다. 울주군에서 4선을 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강길부 의원은 현재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며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를 피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5선 도전을 결심한다면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77살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현역 최고령 의원입니다. 무소속으로 남을지 여당인 민주당 후보로 나올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두 다선 의원들의 행보도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현대중공업이 오늘 협력업체 두 곳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협력업체에서 16년가량 근무한 48살 장모 씨. 2년 전부터 장 씨를 포함해 직원 120여 명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고 지난 2월부터는 월급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안 주는 거죠. 기성금을 정해놓고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이 금액을 받고 일을 하려면 하고 아빠 이거 사줘, 이거 배워볼래 해도 못 시켜주는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조선업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하루 일당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지난해 말부터 매달 임금의 20%가량을 받지 못해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는 상태고 만만하게 저희 하청업체 아닙니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가 파악한 선박 건조 분야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 규모는 985명에 2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임금 체불 사태는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에 이어 급기야 원청의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 7곳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달 초부터 작업을 중단했고 현대중공업은 이 가운데 2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 모든 사태가 원청이 협력업체에 추가된 공사대금을 떠넘기는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은 그만큼 압력을 가고 기성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상호 합의된 계약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으며 조선업 불황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공사 대금이 다소 줄어든 것일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조선업 임금 체불 사태가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의 원인은 규명됐지만 추가 여진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여진이 언제 끝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진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규모 5.4 포항 지진 이후 규모 2.0 이상 여진만 100여 차례 계속됐습니다. 지열발전소 지하 단층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응력이 쌓여 있고 오히려 주변 단층으로 지진 발생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미소 지진들의 일부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아닌 주변의 작은 단층에서 발생한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열발전소 지하에 물 6,000톤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복구 과정에서 추가 여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진이 올까 봐서 사실은 그것이 겁먹어요. 이거 주민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갖고 조금만 해도 놀라고. 포항처럼 지열발전 탓에 촉발 지진이 난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나마 스위스는 지진 이후 상시 관측 시스템을 도입해 더 큰 지진 발생 위험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열발전소 인근에는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지진 계측기가 6대에 불과하고 지하 압력과 단층 구조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물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이 지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계측기를 확대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12개 국가균형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과 영종 신도 평화도로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개 국가균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9,865억 원 중 국비가 4,472억 원이고 2,620억 원은 지방비,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체 12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만 국비를 지원해 반쪽짜리 국비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수소산업 시장 확대 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예타 면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하고 수소산업시장 확대를 위한 수소기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그리고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 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내년 국가예산을 사업별 해당 정부 부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울산 지역 각 정당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단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노동당 울산시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이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교육청 1층 로비에서
노키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으로 정해 청사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모 영상과 조형물도 전시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검경 수사를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작 수사로 시민을 속여 빼앗아간 강도가 도리어 피해자 흉내를 내 기가 찬다며 황운하 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황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했다며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약 1조 4천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은 74.1%로 줄어들고 아람코는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람코는 현재 S-오일 지분을 63%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2019 상하이 모터쇼에서 신차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해 현지 전용 SUV인 신형 iX25와 중형 세단인 신형 소나타를 공개했습니다. 또 소형 SUV 엔시노 전기차와 링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신차 13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법원 재판부가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거주 지역에 직접 찾아가 신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울산지검은 2015년 11월 동거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A씨를 지난해 2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전북 전주에 살고 공황장애를 앓아 이동이 어려워지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전주지법으로 이동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로 선정된 2019 울산 옹기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